인도 남부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스리랑카. 최근 이 나라가 디폴트 위기에 몰리며 IMF의 차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대규모 항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 돈을 빌려준 한국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 때문에 한국이 스리랑카의 귀중한 보석 광산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보석 회사들이 군침 흘린 이곳을 손쉽게 한국이 손에 넣은 것이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멸하던 백열 전구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콜롬보 시내에서만 이런 현상을 겪는 것은 아닌데요. 나라 전체가 전기 부족으로 인해 단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쌓여만 갔죠.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참혹한데요. 유럽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전쟁과는 다른 형태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 스리랑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스리랑카는 한계점을 넘어 나라 경제 전체가 뒤흔들 정도로 위기에 빠졌죠. 스리랑카 대통령인 라자팍사는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권력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리랑카 라자팍사 가족 통치 강화. 대통령 총리의 장관 추가, 심지어 정부 주요 인사들마저 가족을 안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그의 동생 바시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고타바야의 형이자 전 대통령인 마힌다는 총리를 맡고 있는데요. 이원 집정부제를 채택한 스리랑카는 대외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대통령 라자팍사와 스리랑카 내부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마힌다 총리가 권력을 나누어 스리랑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동생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도 스리랑카 주요 요직에 임명되어 스리랑카 정부는 라자팍사 가문의 개인 사업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죠. 관계부 장관직을 행사하고 있는 라자팍사 가문의 맏형과 마힌다 총리의 아들 나말은 청년체육부 장관까지 맡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국민들은 이들의 만행을 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기가 끊기는 일이 있어도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들의 인내심을 폭발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스리랑카 정부가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겠다고 나서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코로나19 전부터 세수 감소, 인프라 투자 늘리며 중국의 빚 급증, 반정부 시위 격화하자 통금의 SNS 금지까지. 디폴트 수순 밟는 스리랑카에 무슨 일이 악재 겹치고 겹쳤다. 나라가 공식적으로 파산했다는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스리랑카가 상환해야 할 부채는 7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8조 5,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가진 외환 보유액은 총 20억 달러, 모든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50억 달러를 갚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대통령과 총리가 비상대책을 세우고 나라를 이끌기를 바란 스리랑카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정부 인사들과 책임자인 라자팍사 대통령이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죠. 대통령 관저에는 돌들이 쏟아졌으며 버스는 불에 휩싸였습니다. 대부분의 거리는 시위대들의 항의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이들은 IMF 구제 금융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대통령과 지배층들이 사제를 털어서라도 이번 사태를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라자팍사 일가는 시민들의 요구를 들을 생각이 없었죠. 이들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시위대들의 진압에 나섰습니다. 통행금지령이 떨어지며 밤늦게 거리에 나오는 것을 막고 소방차와 군 병력을 동원해 수도 콜롬보에 배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스리랑카 시위 맞서 발동한 비상사태 해제. 여론 압박에 밀려 경제난 심화의 외교 공간 운영 중단도 확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대통령은 내각 총사퇴를 비롯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스리랑카 항해 시위 계속에 굴복. 비상사태 선포 철회 한번 풀린 시위대의 진격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스리랑카가 이 정도로 위기에 몰릴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된 나라 재정과 더불어 중국의 간섭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악몽은 중국이 스리랑카에 욕심을 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지를 비롯 주요 항구 거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불린 중국의 거점 확보 계획은 집요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곳이 바로 스리랑카였습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인도양 중심에 위치한 곳이기에 인도양을 거치는 배를 감시할 수 있는 장소이자 물류 이동에 있어 중요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중국이 스리랑카의 입맛을 다시기 시작한 때 때마침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힌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한반토타에 대규모 개발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자신의 지지 기반인 한반토타에 선물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을 중국은 이용했습니다. 중국은 한반토타 지역에 대규모 항구를 건설하자며 마힌다 전 대통령을 꼬드겼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더 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중국의 지원을 믿은 마힌다 전 대통령은 개발을 강행했죠. 하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항만 건설은 불가능한 일. 중국은 스리랑카에 3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을 빌려줍니다. 연 3%의 저금리로 스리랑카에 돈을 빌려주었고 중국이 던진 미끼에 스리랑카는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애초부터 거대 항구로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을 억지로 항구로 만든 곳이었고 중국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에 한반토타 항구는 개항하자마자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 해 동안 총 34척의 배만 이 항구를 이용할 정도로 이곳은 철저하게 외면 받았죠. 운영비로 돈을 회수해야 하지만 이조차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빚만 쌓이게 되면서 스리랑카가 갚아야 할 돈만 늘어나게 되었죠.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의 슬픈 운명. 정치적 고려로 건설. 부채 갚지 못해 중국의 99년간 조차. 경제 종속 심화. 중국은 서서히 스리랑카를 압박하며 항구 운영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빚을 볼모로 항구 지분을 요구한 것이죠. 스리랑카 정부는 당연히 중국 정부의 지분 요구에 반발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중국 식민지. 중국이 내건 조건이 매우 형편없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한반토타 항구를 99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요청했으며 심지어 한반토타 항구 주변 60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땅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라는 요구 조건까지 건 것입니다. 비체 및 놓은 중국, 스리랑카 항구 접수했다. 한반토타항 건설 계획 듣고 타당성 조사도 없이 선뜻 대출. 중국의 진짜 노림수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스리랑카는 뒤늦게 중국의 노림수를 깨닫고 벗어나려고 했으나 세월이 지난 만큼 쌓인 빚은 스리랑카의 발목을 붙잡았죠. 게다가 작년 벌어진 자원 대란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종이 부족해 시험 못 보고 인도행 난민까지 스리랑카의 처참한 몰락. 스리랑카의 주된 산업인 관광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스리랑카 정부는 항복 선언을 하며 IMF에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이죠. 스리랑카 국가부도 위기. 최대 투자 한국협력사업 먹구름. 경제위기 치안 불안으로 비상사태 통행금지 선포. JP모건 피치. 스리랑카 부채 부실채권으로 간주. 스리랑카의 소식에 가장 당황한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인데요. 한국은 스리랑카 최대 투자국으로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상당한 투자를 한 곳이라 이번 디폴트 임박 소식에 민감한 상태였죠. 한국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에 5억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수출입은행 스리랑카 5억 달러 차관 지원 2022년까지 연장. 이자는 0.15%에서 0.20%로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를 배려해서 급한 자금을 한국이 빌려준 것이죠.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게도 손을 벌렸죠.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경남기업, 한진해운과 같은 기업들은 그동안 스리랑카와의 관계를 생각해 차관을 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디폴트가 임박하자 스리랑카 정부에게 압박을 가했는데요. 정부 역시 스리랑카에게서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입장이라 강하게 압박했죠. 위기에 몰린 스리랑카는 당장 다급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게 스리랑카가 자랑하는 지역을 내주기로 했는데요. 바로 라트나프라라고 불리는 스리랑카의 보석 광산 지대입니다. 스리랑카는 예로부터 세계 5대 보석 생산국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종류의 귀한 보석들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루비와 사파이어, 캐츠아이 등 보석 회사들이 탐내는 원석들이 대지 곳곳에 묻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라트나프라는 세계에서 유명한 곳으로 길가에 치이는 돌안을 살펴보기만 해도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이곳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광산들이 있는데 빚을 광산으로 대신 갚겠다는 것이었죠. 스리랑카에서 발견되는 보석들은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 라트나프라 깊숙한 곳에 위치한 광산에서 1401.49캐럿에 해당하는 블루스타 사파이어가 발견되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일이 있었는데요. 최고 2074억 원. 세계 최대 사파이어 아담의 별. 스리랑카서 채굴 최고 1억 7,500만 달러. 하나로 2074억 원에 달하는 이 원석만 아니라 다른 고가의 원석들도 발견되는 귀중한 곳이죠. 스리랑카 정부 입장에서도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곳이기에
팔기 쉽지 않은 곳이나 현재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국에게 광산을 넘기기로 한 것이죠. 이미 과거 빚 협상을 위해 한국에게 중국과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에 위치한 항구를 제공하기로 얘기가 나왔지만 스리랑카 내부 반발과 매력 없는 항구 위치로 인해 한국은 제안을 거절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보석 광산지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산지대에 묻혀있는 광물 수준을 검사하기 위해 조사대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스리랑카로부터 보석 광산지대를 제대로 인계받을 수 있을까요? 향후 상황에 대해 기대해보며 한국이 차지하게 될 광산지대에서 귀중한 보석들이 많이 채굴되길 기원해보겠습니다.